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지금 없어진 거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은 또 어때요? 자, 이거 팔아봤자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그 저층 주거 지역의 그 빌라뿐만 아니라 뭐 단독이라던가 다가구 주택이 사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웬만한 지역들 서울 도심에 그 아파트 가격 사실은 뭐 통계치로는 뭐 70% 올랐네, 80% 올랐네 이런데 네.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지역들은 뭐 300% 오른 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과거에 뭐 이제 뉴타운이었던데 이제 기름 뉴타운 같은데 네. 우리가 불과 2017년도 지금 30평대 이제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별로 약간 좀 틀린데 네. 뭐 이제 기름 4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대림 아파트죠. 예, 그런 데가 지금만 12억에서 13억 사이일 겁니다. 네. 예, 근데 2017년도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얼마였을까요? 한 5억대면 한 5억 정도? 5억에서 지금 그 정도로 오른 그러니까 건가요? 거의 뭐 200% 이상 오른 와, 거죠. 그렇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트 가격 우리 항상 우리가 언론에서 아파트 가격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 상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위주로 이제 많이 네. 여쭤보시니까 뭐 아파트만 이렇게 많이 오른지 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만큼 더 오르거나 아니면 더 많이 올랐던 게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 도심의 웬만한 지역들 단독 다가구 주택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이게 더 심화될 것이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단독 다가구 주택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빌라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파트 거래량보다도 빌라 거래량이 더 많죠. 또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2030 세대들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 지금 옆에 계시네요. 예. 지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주택을 아파트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빌라를 많이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이 빌라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빌라를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민간에서. 예, 당연히 이제 빌라 수요가 있으니까. 예, 그럼 이제 빌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빌라를 공급을 하려면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독 다가구 주택이.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네.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헐고 빌라를 짓잖아요. 네. 그죠? 자, 근데 단독 다가구 헐고 빌라를 짓기 때문에 이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신축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는 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이. 네. 근데 서울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만약 어떤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이 헐리고 빌라가 지어지면 땅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빌라를 네.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점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군요. 뭐 이제 아파트 사고 계시는 분들도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저층 주거 지역 가서 한번 보시면요. 아파트보다 단독 다가구 주택 오른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하비비님께서 진모찌님이시구나. 하비비님. 그리고 이제 네. 오피스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가격이 다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빌라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자, 거기에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채널 내에서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서울에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방향성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뭐예요?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라던가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라던가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년 이제 재개발 지역을 이제 공모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지역에 공모를 하고 그럼 또 재개발 지역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이제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같은 공공재개발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공공에서 하는. 네. 자, 그러면 공공에서 하는 이제 주택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이 다 멸실되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없잖아요. 다 단독 다가구 주택 빌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 점점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희소성이 계속 높아질 그러니까 수밖에 계속 없네요. 이제 그러니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네. 또 여기에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은 아파트를 단기적으로 공급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민간에서 짓는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거 매입을 해요. LH에서 매입을 합니다. LH는 SH한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또 이게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부나 이제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물량들은 매입 임대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임대주택입니다. 네. 임대주택. 자, 그러면 이제 매입 임대주택 물량, 거기에다가 지금 재개발 물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이 빌라에 대한 자연적인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빌라라는 게 뭐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서민들에게 좀 쉽게 좀 거주할 수 있는 집이었거든요. 좀 저렴하게. 그렇죠. 인식이 옛날에 예, 그랬죠. 인식 자체가.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빌라 가격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 빌라 가격이 오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낮은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주거 약자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2030 세대들, 이분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분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은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지금 누구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서울의 주택 가격 높은 거 누구든지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서울의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무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는 미래가 되는 이런 이제 세대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현실이 슬프다고 스테이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슬프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장에 먼저 참여했던 분들 아니면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승자 아니냐. 네. 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러니까는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집을 네. 그러니까 내가 1주택자들 지금 아니면 이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네. 이 사람들이 승자가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는 지금 이제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그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자, 1주택자들 입장에서도요. 1주택자들 입장에서 사실 승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있는 주택을 그렇군요. 매도를 하면요. 다른 집 사야 돼요. 네. 다른 집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집을 못 사요. 너무 비싸서요? 그렇죠. 다 가격이 올라 버렸으니까 가격이 오르면 중요한 게 이제 거래 비용 자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라고 혹시 아세요? 네. 취득할 때 아시죠? 내는. 예, 그렇죠. 네. 부동산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보유할 때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그다음에 처분할 때 이제 그 처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 자체가 올라 버리면 취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취득세 부담이. 자, 그다음에 1주택자도 지금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그러니까 높아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그냥 보유만 했으면 장특공제 받았는데 2년 거주를 바꿨다가 지금은 또 거주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거주를. 네. 자, 그러니까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도하는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뭐 차등적으로 뭐 하겠다.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내 거 팔고 못 가는 거예요. 내 거 팔고 못 가는 겁니다. 그죠? 예, 내 거 팔고 못 가는 거예요, 집을. 네. 예.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갈아타기가.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공급이 많이 돼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공급이 많이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현재에 와서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두고 1주택자를 적폐로 보고 그다음에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적폐로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자, 무주택자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다주택자, 1주택자 다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지금 없어진 거죠. 그죠? 저희 같은 예. 세대 특히. 자, 거기에다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은 또 어때요? 자, 이거 팔아봤자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세율 75%에 최고세율 75, 그러니까 중과되면 75%에 지방소득세 또 10% 내버리면 82.5%예요. 그거 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승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승자가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와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학벌, 예전에는 뭐 학벌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그죠? 네. 네, 그게 다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필요 없대요. 예, 수도권이나 네. 서울에 내 집 하나 있으면은 그게 최고의
예, 네. 최고의 신랑감이랍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집 하나 있으면은 예, 맞아요. 그게 뭐 엄청난 예, 장점이 맞습니다.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특히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주택가 이게 폭등을 해버린 거죠. 예, 폭등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자금 대출도 막 지금 많이 묶고 있으니까 또 월세로 바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월세도 그러면은 월세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월세에 대한 비용도 주거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쓸 수 있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집값은 저도 잡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네. 저도 상담해 보면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많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집값이 잡히기 위해서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집값 잡기 위해서 규제하고 세금 더 걷고 26번의 대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적폐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적폐로 만들고요. 예. 근데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안 잡혔죠. 자, 거기다가 정부에서 하는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공공재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공에서 난 재개발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인한테 나올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아, 공공재개발은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용적률 이제 인센티브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 공급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공급이 돼요. 네. 자, 그런데 임대 아파트 공급하고 남는 분양은 일반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을 하는데 그럼 일반인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앞에 공공자 붙거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네. 일반인한테 들어가 주는 물량보다는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든 거죠, 도심에는.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자, 그동안 우리가 네. 물건을 전혀 희소하게 만들었던 정책을 피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충분한 물량을 줘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줘야 되는데 누가 지금 임대주택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세람시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예. 임대주택 말고 저는. 임대주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자, 여러분들 올 총가 정부에서 그때 LH 사장님이랑 LH 공사 사장님이랑 그다음에 우리 거기 해서 얼마나 그 임대주택 이 정도면은 이 임대주택이면은 뭐 3인 가구 살겠다, 2인 가구 살겠다, 뭐 4인 가구 살겠다 이랬잖아요. 네. 올 초에 아마 기억 모르실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네.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임대주택이 지금 미분양입니다. 결국엔 임대주택이. 아무도 임대주택에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 다 미분양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미분양밖에.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수요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집, 그렇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쵸. 누구나 그다음에 다 만약에 그런 앞으로 로망이 우리 세람 씨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자식을 아니면 내 가족을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죠? 돈 버는 게 다 그런 이유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게 아니라 임대주택 다 공급해 줄게. 근데 임대주택은 좋은데 못 온다. 근데 집은 니네 30년 동안 살 수 있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안 들어가요. 예. 민간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대표님. 민간재개발은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손은 그러니까 정부의 우리가 이제 예전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공공에서 할 일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싼 가격에. 네. 그 다음에 민간에서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는 민간으로 하면 있는 사람 돈 더 버니까 민간 못하게. 그죠? 그 다음에 공공으로 해서 임대주택 공급해줄게. 이게 아니라 민간 섹터에서도 공급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아니면은 지금 2030 세대들,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 섹터에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충분하게. 그러니까는 공공과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나눠서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체가 지금 틀렸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아니, 그러고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죠? 지금 완전히 지금 별개의 상태 아닙니까? 네. 지금 별개의 상태. 공공으로 해줄게, 공공으로. 민간은 딱 틀어막고 있어. 네, 규제를 딱 하고. 틀어막고. 그죠? 그래, 이게 지금 집값이 이게 잡히겠냐고요. 안 잡히죠. 집값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